첫날은 현재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배워왔던 역사가 국사가 일본이 왜곡 변조한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1922년부터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고 우리의 전통을 말살함으로써 일본인으로 동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의명분을 우리의 역사를 써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료를 좀 모아달라 해서 약 20년 이상 우리 역사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책은 다 불살라버리고 남겨둔 책은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만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조상님들이 고려시대에 일현스님과 김부식씨만 우리 역사책을 썼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 때에 일본이 우리 역사책을 말살했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역사책을 다 없애놓고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가지고 만든 역사책이 조선사 35권이었어요. 근데 그 조선사 35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고사 부분, 고대사 부분을 다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고구려 이전에 북부여, 북부여 이전에 고조선, 고조선 이전에 신시 배달국, 신시 배달국 이전에 환국, 그래서 한인 천재의 환국, 한웅 천황의 배달국, 당군 왕금 황제의 고조선, 해모수 당군 황제의 북부의 역사를 다 신화라고 조작하고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 이후에 우리 일본 강점 통치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그러한 조선사 35권에 의한 역사를 배우고 해방 이후에도 이병도 교수가 조선사 편수에 당시 젊은이로서 참가해가지고 해방이 되니까는 제일 어른이 돼가지고 조선사 35권을 다시 쉽게 편찬한 것이 국사대관입니다. 그래서 대개 공무원 시험을 해방 이후에 쳤던 사람은 그 국사대관을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국사대관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우리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 것은 다 신화다. 그래서 옛날에 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한인 하나님의 서자 한웅을 땅에 보내가지고 곰이 변해된 웅녀와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고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한다 하는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본이 왜곡, 말살, 왜곡, 변조한 역사라는 사실을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고구려 역사와 북부여 역사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고주몽 하면은 고주몽이 유민들을 모아가지고 고구려를 세운 것으로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니까 고주몽의 아버지는 고모수고 해모수는 고주몽의 5대조로서 북부여를 세우신 분입니다. 북부여가 200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 8대 당군으로 고주몽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1년간 북부여 8대 당군 노릇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꿉니다. 그것이 BC 37년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고주몽의 고구려 국호 변경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의 조선사 35권에 의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주몽과 북부여 관계,
고구려의 관계 설명을 이튿날 했고요. 지난 3일 날은 이제 우리 민족이 최초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기가 중앙아시아고 이게 지금 이 동북아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요 바이칼까지 이게 바이칼호입니다. 여기까지를 이만리로 봤어요. 이만리로요. 그리고 남북 오만리는 아마 여기서 아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북쪽까지 합해서 여기가 약 우리의 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 한국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한웅천왕께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지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한웅천왕께서 배달국을 성립하시고 세우시고 개천하시고 그 다음에 역대 한웅천왕이 어떤 일을 해오시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 오신 입장이나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배달국이 과연 존재했습니까 하는 객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게 어느 기록에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화로 여겨왔던 삼국유사 기이 고조선 편에 한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께서 하느님, 한인 하느님의 서자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신화가 되었건 어찌되었든 삼국유사 기이 고조선 편에 한웅께서 배달국을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단고기, 한단고기는 원래 5권의 책이 모아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삼성기전 혹은 신시봉기에 이 배달국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으로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우리가 배달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배달하면은 택배인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배달은 박달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문명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한 나라 배달국을 세우고 그 민족이 우리다 하는 그런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참고할 때에 배달국은 존재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달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배달국이 있기 전에 여기가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국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여기 바로 파네류산 파미르 고원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은 12나라가 모여서 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 12나라 가운데에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가 구다천구, 여기가 수미리구, 여기가 우르국 지금 3개만 적어 놨는데 나머지 9개 나라를 다 지정을 하지 못하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인 천재가 직접 다스리는 나라고 이게 한인 천재 직할국이죠. 다른 데는 각기 그 왕들이 있어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기 좋고 지도자가 훌륭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도 미국이 잘 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밀항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니까 지금 이 동남아에서 혹은 저기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시집도 오고 막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직할 나라인 우르국이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열한 나라에서 모이고 자체 번식하고 하니까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랬어요. 왜 살기가 어려워졌느냐? 여기는 지금 주위에 산이요 7,000m, 8,000m입니다.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내를 위로 갑니다.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는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하니까 물 부족과 여러 가지 산업이 어려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지금 같으면 각부 장관이죠. 오가의 국인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오가의 국인들이 지금의 말한 각부 장관들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구를 분산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인구 분산 정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하니까 여기 삼위 태백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태백을 바라보고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해서 이곳을 낙점을 합니다. 우리 삼국유사에는 삼위와 태백을 택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으로 이제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 했습니다. 그때 오가의 국인들이 서자부에, 지금 삼국유사에는 서자 한웅되어 있는데 한당 거기에는 서자지부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서자부에 한웅을 추대합니다. 서자부라고 하면 지금의 행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부의 대인,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한웅이 있었는데 그 한웅이 평소에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한웅을 불러서 군이 수고스럽지만은 이 일을 좀 맡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웅이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모으고 그곳에 와서 살 수 있는 재물을 모으고 산업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인과 물과 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게 없네요. 인과 물과 업을 준비를 하는데 그 모은 사람이 얼마냐? 3,000물입니다.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3,000무리를 모으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삼국유사나 한당고기를 보면서 이 3,000무리를 3,000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3,000무리는 3,000명이라 하지 않고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한 시족 단위도 볼 수 있고 최소한 가족 단위로 봐야 됩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은 한 무리가 3 내지 5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3,000무리는 10,000명에서 15,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3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태백에 와가지고 살 수 있는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내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봅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갖추고 나니까 한인 천재께서 한웅을 불러서 이제 사람과 재물과 산업이 준비되었으니 인과 물과 업이 준비되었으니 군은 수고스럽지만은 이제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천부인 세계를 줍니다. 삼국유사에 천부인 세계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천부인 세계를 지금까지 한웅의 이야기를 신화로 봤기 때문에 한인 하느님이 하늘에 계셔서 한웅을 땅에 내려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천부인 세계도 대단한 신물인 줄 알았어요. 신성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한인 천재가 한웅을 떠나보내면서 준 천부인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한인 천재를 대신해서 지금 한웅이 인솔해 가니까 한인 천재의 옥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거울과 칼과 방울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북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한인 천재의 옥새인 것을 표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와서는 그곳에 천부경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만은, 글자가 그때는 어둡다고 되어 있으니까 글자는 아닐지라도 어떤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새를 받고 한웅께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출발한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는 천산산맥입니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크라박한 사막지대입니다. 지금도 중공이 기차가 지금 일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르무치에 갔다가 여기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지금 마지막 중공의 기차 종착역인데, 그래서 한웅께서도 이 태백산 서안으로 올 때까지 이 길을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도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3,000무리를 이끌고 약 10,000명에서 15,000명 무리 이끌고 오는데,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살이 준비들을 어떻게 가져왔겠습니까? 이고지고만 갖고 안 됩니다. 말을 이용하고 낙타를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야생 낙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나 말, 기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짐을 싣고 출발하니까 하루에 얼마씩 출발하겠습니까? 오다가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까지 옵니다. 근데 이까지 오는 도중에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12나라니까. 그래서 아무 통보 없이 10,000명이고 15,000명이 오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인 천재가 천부인 세계를 준 겁니다. 옥새를 준 겁니다. 그러면 선발 부대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중간에 있는 나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일로 가니 길을 비켜달라든지 도와달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무리를 통솔하는데도 옥새가 필요하지만은 오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도 옥새가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거울과 칼과 방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속인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분들은 집에 가면 칼이 이상하게 생긴 칼을 걸어놓고 거울 있고 방울 혹은 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인 천재는 적어도 신통을 한 무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신정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오늘 우리가 볼 때 신정일치지 신통하고 하늘과 통한 무인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즉각 대답하고 백성을 다스려 왔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웅께서 이 무리 이끌고 지금 왔는데 오는 도중에 이제 방고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태백까지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고는 오는 도중에 삼위산으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웅께서는 그 반고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방고를 따르는 무리,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러고 보면은 방고를 추종하는 세력이 한국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태백산으로 보냅니다. 삼위산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니 오는 삼위산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태백산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당고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태백산이 어디냐 하니까 이 백두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태백산이 백두산이라면은 백두산이 언제 생겼느냐? 이 백두산은 발해시대에 하산 폭발로
오늘과 같은 백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천년 전에는, 지금 여기서 한웅이 떠나올 때가 지금부터 6천년 전인데 그때는 이런 산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태백산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태백산 옆에 삼위산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태백산이면 삼위산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태백산은 여기가 아니고 지금 중국 서안에 있는 태백산입니다. 이게 높이가 3,400m 돼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도중에 방고가 이 삼위산으로 가는데, 우리 한당고기에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삼위산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현지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방고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방고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방고가한이라고 그럽니다. 가한이란 말이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방고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이제 한웅께서는 태백산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 중국 서안의 태백산에 도착을 했는데, 한웅께서 3,000무리를 거느리고 신단수하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우리 학자들이 신단수하를 신단수 나무 아래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3,000무리가 신단수 나무 아래에 왜 옵니까 그 말이야. 이거는 이련 스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소하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축소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단을 수립하고 그 아래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신단은 왜 수립합니까? 하늘의 천재를 지내려니까 신단을 수립합니다. 한인 천재가 한웅을 떠나보낼 때에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태백산에 가거든 개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로 입교하라, 셋째로 제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북근을 확립하고, 다섯 번째로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라 그랬거든요. 그 제천을 하려면 신단을 세워야 됩니다. 신단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는 나무 숫자이기도 하지만 세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 지금 우리가 6주년 됩니까? 48년에 정국회가 되고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자, 그래서 정부 수립 몇십 주년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신단수는 신단수 나무 아래가 아니고 신단을 수립하고 그 아래에 거기서 천재를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고사를 푸는데 신단수하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역사를 제대로 지금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천재가 한웅에게 조서를 내리 해주신 말씀이 처음에 개천하라고 그랬는데, 이 개천이란 말은 하늘을 열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달국을 세우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 문명한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지금 환국에서 떠나와 가지고 태백으로 왔으니까 태백에 가서 개천하라, 그 말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거든 입교하라 그랬습니다. 입교. 그러면 입교하라는 말은 입사도입니다. 백성들을 잘 교화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도를 청결하고 천경신고를 강론했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단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요 신단을 수립하는데 신단 옆에 경당을 또 짓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것을 음복해야 되고, 그 한웅 천황을 중삼아 가지고 국인들이 또 거기서 한웅 천황의 훈시를 받습니다. 그 경당이 있어요. 그래서 신단이 있고 경당이 있는 곳을 합해서 뭐라고 했느냐?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도를 청결하게 하고 그 경당에서 천경신고를 강론했다, 훈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경신고가 뭐냐 하면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 한인천재나 한웅천황이나 당군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 정리한 것이 바로 천경신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단에서는 삼신을 공경하고 또 백성들에게 전을 계율로 삼아서 권선징악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은 사람 인변의 온전전자입니다. 그래서 한웅천황께서는 백성들을 교화할 때 그 교화의 목적이 어디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라.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을 그때부터 지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권선징악이 바로 오늘날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모든 종교가 권선징악을 넘어서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호의호식하는 종교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종교무용론 혹은 종교공예론이 나왔습니다. 종교의 근본 취지는 바로 한웅시대부터 근거를 찾아볼 때에 권선징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권을 확립하라고 그랬는데 이 북권을 확립하라는 말은 한인시대 즉 우르국 시대에는 모권이 앞섰습니다. 모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천무리가 떠나올 때도 그 가정의 중심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자 하면 자녀들과 남편이 따라옵니다. 그랬던 환경을 북권을 확립해라 하는 것이 한인천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천하고 입교하고 제천하고 그리고 북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제세이화하고 홍익인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세이화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세이화라고 하는 말은 요거 있을제 세상세 이할 이자 활하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많은 민족 진영에서 이화세계라고 풀어버렸어요. 근데 이화세계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 왜곡입니다. 제세이화인데 이때 이 제자는 무슨 제자냐? 이때 이 제자는 살필 제자입니다. 3일째 교재를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살필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는 이치를 가지고 백성을 교화하고 다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인천재께서 한웅을 보내놓고 그곳에 가거든 그 현실에 맞는 그걸 잘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치나 경우를 따져서 백성을 교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하라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 홍익인간은 홍자는 클홍자고 익자는 도울익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인간을 도우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삼천무리입니다. 삼천무리 15,000명 되는 한국에서 떠나온 그 백성들을 잘 도와서 잘 살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웅께서는 혼자 백성들을 다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풍백을 둡니다. 풍백, 운사, 우사, 신지, 치우 이 5개 직책을 둡니다. 이게 사실은 오가예요. 그래서 풍백에는 석재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새나 짐승의 피해를 없도록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했고 운사는 육약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혼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사를 통해 가지고 우사에는 왕검령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막을 짓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업에 있어서 목축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지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이거는 혁득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문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지혁덕이 만든 문자가 녹도문자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지혁덕이 왜 만든 문자를 녹도문자라고 했느냐? 신지가 한웅천왕의 명을 받고 문자 만들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냥을 나가가지고 사슴 하나를 발견하고 쫓아가다 보니 사슴이 도망을 치니까 그냥 사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슴이 도망간 자리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슴 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가니까 사슴이 도망간 방향을 알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혁덕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문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문자를 만드는데 그때는 문자가 아니라 그림이에요. 이 녹도란 말이 그림도자입니다. 사슴 발자국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녹도문자입니다. 이 녹도문자가 발전돼서 오늘의 우리 한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우리가 상형문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문자는 그림이에요, 그림이요. 돼지 하면은 돼지를 그리고 사람 하면 사람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서 사람 문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지가 만든 최초의 문자가 녹도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치우는 이거는 이제 지금 같으면 경찰 국방입니다. 그래서 치우에는 누구를 임명한지 사람 이름은 없는데 치우직을 맡은 사람은 병마와 도적 맞는 일을 관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웅께서는 백성들을 태백산에 와가지고 그 주변에 잘 배치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지금처럼 뭐 촘촘히 세운 게 아니라 목축도 해야 되니까 3,000무리가 차지한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사로서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곡식을 주관하는 있었는데 거기에는 농사와 목축을 다스리겠다. 그걸 고시래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전통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점심을 먹고 나서 혹은 식사를 하기 전에 음식을 조금 떠가지고 논어기에 뿌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시래. 예, 고시라 그러죠. 우리 정선생님도 고향이 어디 시골이십니까? 예, 그거 아시죠? 고시래. 근데 그 고시래 제도가 저 남미 가면은 남미 인디어들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고시래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한웅 시대에 최초의 농림장관이야. 쉽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고시래가 기록을 보면은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 또 여러 가지 씨앗도 개발했다고 할까요? 보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농사 짓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명은 법을 제정한 일인데 아까 그 혁덕이 법을 제정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녹도문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혁덕이 주명을 맡았고 요 주형도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주형으로 백성들의 악행을 다스렸다. 주병은 석제랍니다. 건강과 병을 다스렸다. 주선악은 유각비다. 선악, 윤리, 도덕을 가르쳤다. 그렇게 오사로서 백성을 또 다스렸다. 그리고 기타 360여사로 백성을 지도했다 그렇습니다. 그 360여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365일이지 않습니까? 1년이. 그래서 360여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오늘날 참전개경의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조직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다 배치한 뒤에 이제 한웅께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전체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국인들에게 내립니다. 국인들이라는 것은 지금의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면 그 조서를 공무원이 잘 숙지해가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또 전합니다. 그래서 그 국인들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은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렇지 못하면은
국인이 못 돼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처와 자식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셋째는 형제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국인은 노인과 장년을 정성으로 대해야 한다. 또 어린이와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공무원이 권력이 있다 가지고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면은 그 백성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약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백성을 믿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국인들을 잘 다스리니까 국인들이 이렇게 모범되게 사니까 그것이 또 백성들에게 전수되니까 백성들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웅께서 3천 무리를 이끌고 태백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잘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개월, 1년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주변에 현지 주민이 있었어요. 그 현지 주민이 누구냐? 바로 웅족과 호족입니다. 삼국유사에는 한 마리의 호랑이, 한 마리의 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동혈에 있었다. 같은 굴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됩니까?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한 굴에 살아요? 그것은 동혈이라는 말은 같은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웅천왕이 3천 무리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 그 주변에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한웅천왕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계의 백성 같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오면은 미국은 뭡니까? 별천지예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별천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하철만 하도요,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나라 사람, 말하자면 후진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별천지로 보듯이 웅족과 호족이 한웅천왕의 백성을 볼 때에 신계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명한 나라, 눈이 부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웅족과 호족이 신단을 수립한 신단 아래에 와가지고 한웅께 빕니다. 그러니까는 한웅께 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신계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사.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웅천왕이 그들을 보니까 잘 교육하면 될 것 같단 말이죠. 같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웅족과 호족도 크게 보면은 한국의 백성이에요. 그걸 한웅은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웅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좋다. 그 대신에 당신들을 신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문화 수준이 틀리니까. 저도 서울에서 연립주택을 한 70채 지어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벌써 한 20몇 년 전 일이네요. 근데 그때 양변기를 집집마다 다 안 쓸 때예요. 근데 연립주택에 양변기를 앉혀놨더니 양변기 사용을 할 줄 몰라가지고 자꾸 고장을 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계 백성이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웅천왕께서 100일 수련을 제안합니다.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어야 된다 그러죠. 쑥과 마늘을 받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면은 신계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웅족과 호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웅족과 호족에게 쑥과 마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먹게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쑥은 쓰고 마늘은 매워요. 그러니 이 100일 수련 기간이라는 게 대단히 쓰고 뭐요? 맵고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수련이 시작된 겁니다. 100일 동안에. 자, 그런데 이 100일이라는 기간은 바로 햇빛을 안 보는 기간은 수련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뒷줄에 뭐가 나오냐면은 웅족과 호족이,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받아먹고 기삼칠일을 했더니 곰은 기삼칠일을 해서 여인이 되고 호랑이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쳤다라고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기삼칠일을 전부 며칠로 해석하느냐? 21일로 다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신화가 되는 겁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100일을 수련하라고 했는데 100일을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21일 만에 여자가 됐다? 그러면 앞뒤 말이 어떻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풀어요. 지금 똑같은 한단고기를 보고 삼국유사를 보는데 이걸 못 풀면은 뭐 그동안도 여러 가지 푼 거 있습니다만 이걸 못 풀면은 한웅 이야기가 신화가 되버려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삼칠일 점을 여기다 찍어야 돼요. 100일 동안에 쑥과 마늘을 먹고 즉 쓰고 매운 수련을 하는데 그 100일 동안에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삼이에요. 세 가지를 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 기하는 게 뭡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100일 수련 동안에 첫째로 너희들은 비린 거나 고기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해요. 두 번째로 이 100일 동안 수련 동안에는 남녀 간에 살 섞지 말아라.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성 들이고 교육받는 사람이 남녀 간에 희닥거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싸우지 말고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산에 기도 간 사람이 깨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럼 벌 받아요. 그래서 산에 기도 간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미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다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그냥 도중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유효하고 그 다음에 뒤에 7일은 뭐냐? 7회 제신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기삼 7일만 되어 있는데 환단고기에는 기삼 7일 무, 7일 자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7회 제신에게 제사를 지났는데 그 제사가 첫날에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둘째 날은 월신에게 셋째 날은 수신에게 넷째 날은 화신에게 또 금신에게 목신에게 토신에게 이렇게 7회 제신께 제사를 올리게 됐어요. 그게 오늘날 하느님이 일로 바뀌고 일월 화수 목금 또 7회가 7료가 바로 7회 제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열심히 천경신고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에 잘 하는데 호족은 이걸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는 실패하고 쫓겨나고 웅족은 이걸 잘 지켜서 말하자면 신계 백성으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웅족에 가는 길과 호족에 가는 길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삼국유사의 기록이고 한단고기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웅족의 여인이 된 이분들은 이제 신단수 앞에 와서 잉태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조금 5분간 쉬었다.